안녕하세요. 물리 논술 문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리 논술 문제 출제 의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에 따라 제시문에 대한 간단한 분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문제별로 출제 의도와 문제 분석을 해드리고 예시풀이를 제시하겠습니다. 이거는 답안의 한 예에 해당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출제 의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논술을 통해 고등학교 물리 교과과정의 기본 개념과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복합적인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여 문제 이해력, 논리적 분석력, 문제 통합 및 해결 능력을 골고루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기본 개념 및 원리로부터 시작하여 복잡한 물리적 상황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평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제시문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논술을 통해 고등학교 물리 교과에서 다루는 다양한 개념들을 통합하여 보다 복합적인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중력을 받으며 움직이는 물체와 간섭 실험 장치의 여러 상황을 제시하고 뉴턴의 운동 법칙, 파동의 간섭 현상에 대한 기본 개념 및 빛 신호 분석, 열물리 및 현대물리 등 교과과정 범위의 다양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였습니다. 다양한 물리 개념을 설명하는 제시문을 제시하여 기본 개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복합적인 물리적 상황을 점진적으로 이해하며 설명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과학적 사고 능력과 복합적인 물리 개념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각각 질량 m인 두 물체가 자전하지 않고 중력에 의해 서로 끌어당기면서 반지름이 5000 gm/c 제곱인 원궤도로 운동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난 후 두 물체가 합쳐져 질량이 1.999 m인 하나의 물체가 되면서 정지하였다. 한 물체로 합쳐진 이후에도 자전하지 않는 경우에 이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크기에 대해 논하시오. 이 문제의 출제 의도 및 문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중력에 의해 느리게, 즉 비상대론적으로 궤도 운동하는 물체로 이루어진 물리계의 총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와 질량 에너지로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궤도 반지름 변화에 따른 에너지의 변화와 질량 결손에 따른 에너지의 변화,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방출되는 에너지를 구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에너지 보존 법칙과 같은 역학에 대한 기본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충돌,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질량 결손 현상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물체가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처음에 총 에너지에서 나중에 총 에너지를 뺀 값이 됩니다. 이 에너지를 고려할 때는 질량이 에너지의 한 형태임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총 에너지는 두 물체의 질량 에너지, 즉 각각의 질량 에너지 mc 제곱의 2배에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더한 값이 됩니다. 질량 에너지 mc제곱은 정지 질량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즉 인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음의 값이 나와야 합니다. 이는 이 두 물체를 떼어내려면 추가적으로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물체가 하나로 합쳐진 후에는 질량 에너지만 남으므로 총 에너지는 1.999 mc 제곱이 되고, 따라서 방출된 에너지는 질량 결손, 즉 0.001 mc 제곱의 위치 에너지를 더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 최초의 위치 에너지는 뉴턴 상수의 각각의 질량을 곱한 것을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즉 반지름의 2배로 나누어주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력 가속도가 주인 공간의 질량 10kg인 똑같은 평면 거울 두 개를 각각 끈에 매달아 평행하게 마주보도록 설치하였습니다. 두 거울 사이의 거리는 5km이고 두 끈의 길이는 각각 8m이며 거울 자체의 높이는 끈의 길이에 비하여 매우 작은 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매우 작은 경우를 고려합니다. 파장이 600나노미터인 광자 10의 22제곱 개가 두 거울 사이에서 계속 왕복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각각의 거울이 받는 평균 힘에 대해서 논하고 끈이 연직선과 이루는 각도에 대해 논하시오. 두 거울은 계속 평행을 유지하며 광자는 거울에 수직으로 입사하여 모두 반사된다고 가정한다. 끈의 질량은 거울의 질량보다 매우 작다. 우선 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살펴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빛의 반사에 의해 거울로 전달되는 운동량과 그에 따른 힘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력장 하에서 끈에 묶여있는 거울에 주어지는 힘의 평형을 적용하여 밀려나는 각도를 설명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빛을 광자로 이해하여 그 파장으로부터 운동량을 알아내고 빛이 거울에서 반사할 때 야기하는 운동량의 변화, 그리고 거울 간 왕복 운동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빛이 거울에 가하는 힘을 추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즉, 이 빛에 의해 끈에 달려있는 거울이 밀려나게 될 텐데 이를 빛에 의한 힘, 거울에 작용하는 중력, 그리고 끈의 장력 간에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 힘이 평형 조건을 정확히 적용하여 끈의 연직선과 이루는 각도를 기술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물리적 조건에 대한 상황이해와 관련된 물리법칙의 정확한 적용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빛을 광자로 볼 때 광자 한 개의 운동량은 플랑크 상수를 그 빛의 파장으로 나눈 것입니다. 따라서 광자의 파장이 600나노미터이므로 광자 한 개의 운동량은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kg 미터 퍼 섹이 됩니다. 광자 한 개가 거울에 주는 충격량은 광자가 거울에 반사되면서 일어나는 운동량의 변화하고 같습니다. 거울에 반사된 후 그 운동량은 반사되기 전의 운동량하고 비교했을 때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가 되므로 충격량, 즉 운동량의 변화는 광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2배가 되겠습니다. 광자 한 개가 거울에 가하는 힘을 구해 보겠습니다. 힘은 단위 시간당 가해지는 충격량으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각 광자가 단위 시간당 몇 번이나 거울에 부딪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광자 한 개가 두 거울 사이를 한 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보면 왕복거리가 10km이고 이를 빛의 속도로 나눈 값이 되므로 3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초가 나오게 됩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자면 단위 시간당 3만 번, 3만 회 거울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광자 한 개가 거울에 가하는 힘, 즉 단위 시간당 가해지는 충격량은 광자 한 개가 거울에 한 번 부딪혔을 때의 충격량에 단위 시간당 부딪힌 횟수를 곱하여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뉴턴이 나오게 됩니다. 전체 빛은 광자가 10의 22승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어졌기 때문에 전체 빛이 거울에 가하는 힘은 여기에 이 광자의 개수를 곱한 값, 즉 0.66 뉴턴이 나오겠네요. 빛에 의한 힘에 의해서 끈에 달려있는 거울이 밀려나게 될 텐데요. 밀려난 정도는 세 가지 힘, 즉 첫 번째로 빛에 의해서 밀려난 힘, 그리고 거울에 작용하는 중력, 그리고 끈의 장력 간에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 힘의 평형 조건에 의해 결정이 되겠습니다. 끈이 연직선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는 빛에 의한 힘을 거울에 작용하는 중력으로 나눠준 게 되기 때문에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는 아주 작은 값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값일 경우에는 탄젠트 세타나 거의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시문 다의 간섭 실험 장치에서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이 반거울을 통해 나누어져 거울 1과 그러니까 첫 번째 거울과 두 번째 거울에서 반사된 후 다시 모여 빛 검출기에 들어갈 때 상쇄 간섭이 일어나도록 거울 1과 거울 2의 위치를 조정하였다. 이후에 거울 1과 거울 2가 각각 외력을 받아서 거울 1의 위치는 남북 방향으로 진동을 하게 됐고 거울 2의 위치는 동서방향으로 진동하게 되었다. 각 거울의 진폭이 10 마이크로미터이고 진동수가 5Hz인 경우 빛 검출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신호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 문제는 간섭 실험 장치에서 거울의 운동을 고려한 빛의 진행 경로 차이와 빛의 중첩에 의한 간섭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거울의 위치 변화에 따라 애초에 조정된 빛의 경로에 부가적인 변화를 일으키면 결과적으로 빛의 간섭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되고 빛 검출기 이에 따라서 빛 검출기에 들어오는 신호의 상쇄 및 보강 간섭의 형태를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최초의 빛 검출기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도록 두 거울의 위치를 조정했을 때 반거울과 거울 1 사이의 거리를 L1, 반거울과 거울 2 사이의 거리를 L2라고 하면 최초의 경로차는 L1 빼기 L2의 2배가 되겠습니다. 이때 거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거울 1이 북쪽으로 A1만큼 이동하고 거울 2가 동쪽으로 A2만큼 이동하면 경로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 경로차는 L1 빼기 L2의 2배에다가 A1 빼기 A2의 2배를 더한 게 되겠습니다. 만약 거울 1이 첫 번째 거울이 북쪽으로 최대로 이동하는 순간에 두 번째 거울이 동쪽으로 최대로 이동하는 진동의 경우라면 두 거울이 진동하면서 항상 A1과 A2가 같다는 조건이 유지가 되므로 경로차가 원래 세팅된 그 경로차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고 따라서 빛 검출기에는 상쇄 간섭이 유지가 됩니다. 아무것도 검출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빛 검출기의 신호가 변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이 경우 이외에는 경로차가 L1-L2의 2배로 유지되지가 않기 때문에 빛 검출기의 신호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거울이 북쪽으로 최대로 이동하는 순간에 두 번째 거울이 서쪽으로 최대한 이동하는 진동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두 거울이 진동하면서 항상 A1과 A2가 값은 같으나 방향은 반대인, 즉 A1이 마이너스 A2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경로차가 따라서 4A1이 나오게 됩니다. 가까이 거울이 진동하는 진폭이 10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경로차가 진동하기 전의 값에 비하여 마이너스 40 마이크로미터부터 플러스 40 마이크로미터까지 시간에 따라 계속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40 마이크로미터는 빛의 파장으로 주어진 600 나노미터의 약 67배 정도 되기 때문에 거울이 진동하면서 빛 검출기에서 빛이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교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빛 검출기가 약 2횟수 정도 신호가 커졌다가 작아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시문 다의 간섭 실험 장치에서 거울 1과 거울 2의 위치를 조정하여 반거울로부터 빛 검출기 쪽으로 진행하는 빛의 세기가 11.4 와트 퍼 미터 제곱이 되게 하고 빛 검출기 위치에 구형의 흑채를 놓았다. 레이저를 켜기 전에 흑채의 온도는 27도씨로 일정하였다. 레이저를 켠 후에 흑채의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게 되었을 때 흑채의 온도에 대해 논하고
흑체에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의 파장 분포에 대해 논하시오. 단, 흑체 표면의 온도는 모두 같다고 간주하며 흑체 표면의 넓이는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이 수직으로 비추는 넓이에 비하여 매우 작다. 이 문제의 출제 의도와 이 문제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간섭 실험 장치에서 빛 검출기 방향으로 나오는 빛이 흑체에 비추어질 때 흑체의 온도 변화와 복사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주변의 온도를 고려한 상태에서 흑체의 열 물리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요. 빛을 통한 에너지 전달 및 복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이 주어진 상황에 이 이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하학적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흑체의 열이 비출 때 흡수되는 에너지는 열이 비추는 흑체의 단면의 넓이에 비례하게 되는 반면 흑체의 복사 에너지는 복사가 이루어지는 흑체 전체 표면의 넓이에 비례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흑체 온도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파장 분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제시문으로부터 절대 온도가 300K인 흑체 표면의 단위 넓이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는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고 그 비례 상수는 슈테판 볼츠만 상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흑체가 반지름 R인 구형이기 때문에 흑체 표면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에너지는 그 방출되는 빛의 세기에 흑체 표면의 면적, 즉 4파이 R제곱을 곱한 게 되겠습니다. 레이저를 쏘기 전에 흑체의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흑체가 그 주변과 같은 온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평형 상태에서 흑체로 단위 시간당 들어가는 에너지는 흑체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이때 레이저를 켜면 흑체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흑체의 온도가 올라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에너지는 흑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게 되므로 자연히 증가하게 될 겁니다. 이런 현상은 흑체가 단위 시간당 흡수하는 에너지와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가 같아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 우선 흑체가 흡수하는 단위 시간당 에너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저가 공급한 단위 시간당 에너지는 빛의 세기 11.4 와트/미터 제곱에 레이저에 노출된 면적, 즉 흑체의 입사 단면적인 파이R 제곱을 곱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에 주변에 의해 흡수되고 있던 에너지는 여전히 흡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합친 것이 단위 시간당 흑체에 들어오는 총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결국 흑체가 단위 시간당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가 같아지면 이 흑체는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요. 따라서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 새로운 평형 상태의 온도에서 흑체가 방출하는 단위 시간당 에너지와 좀 전에 구한 단위 시간당 흡수하는 에너지를 같게 놓으면 새로운 평형 상태에서의 온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온도는 81.5에 4분의 1 제곱에 100을 곱한 온도가 나올 것이고요. 이 온도는 기존의 온도에 비해서 약 0.2% 정도 높아진 게 됩니다. 그리고 흑체에서 방출되는 단위 파장당 복사 에너지는 제시문에 주어진 것처럼 2.9를 이 온도로 나눈 값에서 가장 높아지고 파장이 이 값보다 커지거나 작아지면 계속 감소하여 0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